자, 유로파리그 첫 번째 경기. 네, 페네르바체 대 에스턴 빌라. 자, 일단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지금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카마라가 좀 결장 중이고, 이제 맥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에버튼전에서 이제 부상으로 인해 이제 교체 아웃이 되면서 현재 이제 부상 이슈로 인해 좀 결장 중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카마라와 좀 맥기는 결장 중이고, 이제 오나나 같은 경우에는 복귀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다. 강원 감자님 이렇게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강원 감자님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오늘 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복귀전을 좀 치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홈 갈라타사라이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로파 리그 페이지에서는 11위로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는 5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도 굉장히 좀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다시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다가 이제 직전 경기 에버튼 상대로 홈에서 패배하며 이제 저조한 결과를 좀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튼 상대로는 이제 홈에서 이제 좀 다소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던 거죠. 빌라였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아무래도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오나나가 이번 경기에서 이제 복귀전을 좀 치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부상에서 이제 복귀 후 이제 첫 경기를 좀 뛰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오나나가 좀 출전을 한다고 해도 제 기량을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오나나가 이제 좀 복귀전을 치른다고 해도 확실히 좀 기대치는 지금 낮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뭐 빌라는 더 큰 문제라고 하면은 현재 뭐 카마라에 이어서 이제 맥긴까지 부상을 좀 당하면서 중원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뭐 에버튼전에서도 보였듯 맥긴이 빠진 후부터 더더욱 좀 중원에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을 좀 줄곧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홈 페네르바체 상대로도 이제 빌라가 좀 중원 싸움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직전 저 에버튼전처럼 이제 빌라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좀 중원에서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을까 뭐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는 오히려 이제 페네르바체가 홈에서 저는 중원을 좀 장악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뭐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중원 장악을 좀 기반으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는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비교적 이제 빌라에 비해서 이제 페네르바체가 공격 루트를 더 다양하게 가져가서 다채로운 공격을 좀 구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이제 맥긴까지 좀 빠지게 되면서 중원이 많이 그래도 약해진 그런 좀 빌라 상대로 그래도 페네르바체가 좀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좀 점하며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페네르바체 사이드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페네르바체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페네르바체가 좀 중원을 좀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좀 페네르바체가 좀 공격을 다채롭게 가져가면서 좋은 득점력을 좀 기대해 볼만 하고, 그리고 이제 빌라 역시 뭐 어느 정도 중원이 지금 많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여전히 좀 높은 팀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뭐 다득점 양상까지도 충분히 좀 이어질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보이스 대 리옹. 자, 일단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전 기준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량 실점을 기록한 경기가 많은 만큼 최근 실점률이 굉장히 좀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좀 수비 밸런스가 좀 무너지면서 이제 좀 계속해서 좀 실점이 많은 그쪽 영보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연승 중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4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현재 지금 득점력이 이제 많이 좀 물이 오른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현재 지금 유로파 리그 페이지 1위로 지금 유로파 리그에서의 그 리옹의 행보가 지금 상당히 좋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리옹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8위권을 좀 확정 지으면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16강 진출이 좀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리옹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결과를 좀 내서 빠르게 이제 좀 8위권 안으로 확정을 짓는 게 가장 좀 최우선의 목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일단 뭐 리옹이 지금 원정이라고 해도 영보이스 상대로 공격을 좀 주도하며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고, 이제 침투나 이제 컷백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헐거운 좀 영보이스의 수비를 곧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뭐 리옹이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영보이스 상대로 이제 공격을 좀 능동적으로 잘 구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영보이스도 확실히 리옹 상대로 이제 맞불을 놓으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자, 다만 아까도 언급했듯 현재 지금 영보이스의 지금 수비가 많이 지금 헐겁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수비에서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번 경기는 영보이스의 좀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화력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확실히 이제 영보이스가 이제 리옹에 비해서는 더 이제 밀릴 수가 있다. 그만큼 좀 실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전력, 흐름, 이제 경기력 등 전부 좀 리옹이 좀 우세하다는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영보이스의 최근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이제 홈에서도 주춤하며 이제 이전만큼 홈 강세를 못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리옹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리옹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네, 이 경기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리옹도 어느 정도 좀 득점이 당연히 이제 좀 터질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아무래도 지금 리옹이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홈 영보이스는 그래도 여전히 좀 득점력에서 기대치가 좀 높은 팀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리옹이 좀 이긴다고 해도 클린시트로 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봐서 이거는 이제 리옹이 좀 실점한다는 전자하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리옹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 이제 셀틱. 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퍼는 지금 1명, 그리고 수비수는 2명이 좀 결장. 그리고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최근 9경기 중 단 1경기밖에 이기지 못했을 만큼 이제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 직전 경기에서는 피오렌티나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저조한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 이제 베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하나 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 이제 피오렌티나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좀처럼 지금 기세를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 볼로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한 가지 고무적이라고 하면은 유로파 리그에서는 지금 연승 중으로 좀 나름 좀 순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연승을 좀 통해서 현재 이제 리그 페이지 13위에 이제 위치 중으로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 안정권에는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볼로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 자, 그리고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가 많이 이제 안정화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틱의 주 유로파 리그를 봤을 때 일단 유로파에서는 리그 페이지 24위로 지금 플레이오프권 턱걸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남은 유로파 리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냐, 이제 못하냐가 이제 좀 가려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셀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오프 좀 진출을 위해서는 남은 유로파리그 경기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셀틱은 비교적 라인을 좀 내려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이나 세트피스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그래도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이면서 그래도 홈에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자, 다만 문제는 이제 최근 볼로냐의 공격 전개가 대체로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상대팀 페널티 박스 진입을 많이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제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비효율적인 크로스나 안 그러면 중거리 비중이 큰 그 좀 볼로냐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좀 영향가 있는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자, 게다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수비가 견고한 좀 셀틱을 공략하기에는 이제 볼로냐가 좀 더더욱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 좀 경기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점점 셀틱 쪽으로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경기로도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좀 경기의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저는 뭐 이런 요소도 쭉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이 경기가 뭐 이제 선뜻 좀 볼로냐 사이드를 보기에는 리스크가 좀 큰 경기라고 봐서, 차라리 이 경기는 볼로냐보다는 셀틱 이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훨씬 더 좀 메리트 있는 그런 좀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1.4대 뭐 볼로냐 사이드를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가 없는 경기라고 봐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셀틱 이프렌 쪽으로 보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셀틱 이프렌 쪽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틱 이프렌의 이제 언더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메데 이제 츠르베라. 자, 말메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츠르베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말메는 현재 유로파 리그 페이지 이제 34위로 최하위권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유로파 리그에서 첫 승이 없을 만큼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메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지금 뭐 탈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동기부여가 지금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이제 뭐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뭐 이제 한 경기 좀 승리를 해서 어느 정도 승리 수당 정도로 좀 제외하면은 뭐 큰 동기부여는 없는 그 좀 말메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 3연승 중으로 유로파 리그에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유로파 리그 페이지 17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준수한 결과만 거둬도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가능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어느 정도 좀 8위권 안에 좀 진입까지도 좀 노려볼 만한 좀 츠르베나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지금 츠르베나가 이제 훨씬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아무래도 이제 말메가 뭐 현재 공식전 기준 이제 최근 7경기 중 단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지금 공수 밸런스가 안 좋다 보니까 줄곧 불안정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뭐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의 성적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지금 성적도 많이 좀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요인으로 가장 크게 꼽자고 하면은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좀 무너졌다 보니까 그런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말메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자, 물론 뭐 이제 말메가 뭐 확정이 이제 탈락이 좀 확정이기 때문에 뭐 이 경기 포함해서 이제 남은 유로파리그 경기가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자, 그래도 현재 뭐 이제 리그가 휴식기를 좀 맞이하고 있어서 유로파리그 외에는 그렇게 큰 일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웬만하면은 주전 라인업을 좀 기용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전에 뭐 이제 컵 경기에서도 이제 다 좀 패배하면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유로파 리그 경기 말고는 공식적인 그런 일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말메가 뭐 굳이 뭐 그래 이제
굳이 뭐 이제 힘을 빼고 뭐 라인업을 좀 기용할 가능성은 그래 현재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까지 한번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근데 뭐 그럼에도 지금 뭐 말메가 주전 라인업을 기용한다고 해도 현재 페이스와 이제 경기력이 좀 물이 오른 그런 츠르베나 상대로는 이제 다소 좀 밀릴 가능성이 크고, 뭐 현재 이제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도 좋은 만큼 공수 밸런스가 지금 잘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도 츠르베나가 공수 방면 모두 이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경기력적인 부분과 좀 더불어 지금 양 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공수 밸런스의 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꼭 공수 밸런스가 지금 더 뛰어난 그죠 츠르베나가 그래도 이제 말미 상대로는 경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주도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전반적인 흐름, 뭐 이제 경기력, 이제 공수 밸런스 등 그래도 츠르베나가 더 우세한 부분이 많고, 그 이제 양 팀의 좀 동기부여 차이도 어느 정도 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츠르베나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츠르베나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츠르베나 승, 어드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대 이제 FCSB. 자, 일단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FCSB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디나모 자그레브는 이제 크로아티아 리그 소속 팀으로 현재 리그에서는 1위로 이제 순항하고 있는 반면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는 3연패 중으로 이제 페이스는 안 좋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가 유로파 리그에서 상대했던 팀들을 봤을 때 이제 셀타비고, 릴, 이제 베티스와 같이 비교적 강팀들만 연달아 좀 만났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해서 이제 패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디나모 자그레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대진운이 안 좋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그럼에도 이제 유로파리그에서는 좀 3연패 중으로 확실히 좀 흐름은 안 좋은 그좀 디나모 자그레바라고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FCSB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현재 리그 9위에 이제 위치했으면서 이제 자국 리그 내에서는 이제 기대 이하의 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에서는 27위에 좀 위치하고 있을 만큼 확실히 유로파리그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죠 FCSB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일단은 뭐 한 가지 고무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FCSB가 이제 최근 좀 4연패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이제 홈에서 이제 페이노르트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일단 유로파 리그에서의 좀 연패는 끄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은 뭐 디나모 자그레바가 현재 뭐 유로파 리그에서 3연패를 거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상대했던 팀들보다는 체급이 훨씬 작은 그 FCSB가 좀 상대다 보니까 이런 FCSB 상대로는 그래도 디나모 자그레바가 중원을 좀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디나모 자그레바가 중원을 좀 장악하며 경기를 좀 주도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전에 좀 상대했던 뭐 이제 셀타비고, 릴, 이제 베티 상대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중원에서 많이 좀 밀리면서 이제 끌려다니는 모습을 좀 종종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경기들과는 많이 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보고,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라는 팀 자체가 확실히 중원 장악을 좀 기반으로 해야 그만큼 좀 경기력이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보는 요소가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FCS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 면에서도 지금 디나모 자그레브에 비해 이제 다소 열세이지만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도 어느 정도 큰 만큼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대체로 안 좋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정 FCSB의 그런 기대치 또한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근래 뭐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 좀 놓인 츠르베나 상대로도 되려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패배했을 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는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죠. 네.
자, 이런 점들을 좀 저는 고려했을 때 그래도 디나모 자그레브가 저는 홈에서 이번에는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의 연패를 끊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은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래 확실히 홈에서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그좀 팀이기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양 팀의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디나모 자그레브 사이드 본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디나모 자그레브 승 쪽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가 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자, 일단 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이제 한 명이 결장.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두 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네. 자, 추가로 이제 이고르 제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이고르 제스의 그런 결장 이슈도 어느 정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브라가는 최근에 컵 대회 결승전에서 패배해 이제 아쉽게 우승을 놓치면서 이제 좀 아쉬운 결과를 좀 자아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좀 전환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유로파 리그 페이지 7위로 8위권 안에 들면서도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는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브라가 입장에서는 남은 유로파 리그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8위권 안으로 마무리하는 게 지금 가장 좀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지만 그래도 최근 7경기 중 단 1승밖에 없을 만큼 이제 대체로 성적은 좀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경우가 지금 많은 편입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뒀긴 했지만 여전히 좀 페이스는 안 좋은 그저 노팅엄이라고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에서의 좀 성적을 봤을 때 일단은 뭐 유로파 리그 페이지 11위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8위권 경쟁을 좀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노팅엄 역시 뭐 8위권 안으로 지금 마무리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브라가가 좀 템포를 좀 느리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보다 더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지향할 것으로 좀 보고 그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볼을 좀 소유하면은 그래도 빠른 전진 패스를 좀 통해 공격을 좀 전개하면서 더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 고려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브라가는 운영 위주로 그리고 노팅엄은 공격 효율에 더 포커스를 좀 두며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상반될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네. 자, 물론 이제 노팅엄이 뭐 공격 전개가 나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노팅엄의 좀 공격을 좀 봤을 때 주로 이제 라인이 올라간 팀들 상대로는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는데 반해 이제 라인을 좀 낮게 형성하거나 이제 라인 컨트롤이 좋은 팀들 상대로는 생각 이상으로 공격에서 좀 힘을 잘 못 쓰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자 쪽에 좀 속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노팅엄이 이제 공략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운 좀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가가 확실히 좀 원정보다는 이제 홈에서 이제 수비 조직력이 좀 훨씬 더 좀 좋으면서 이제 라인 컨트롤이 좀 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좀 브라가의 수비를 노팅엄이 좀 공략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중원에서도 솔직히 뭐 이제 노팅엄이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저는 브라가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브라가가 그래도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보다 더 좀 우위를 좀 점하면서 이제 노팅엄의 공격을 좀 잘 제어해 이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브라가와는 달리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는 지금 강등권에 좀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뭐 유로파 리그와 지금 리그 중에서 어느 한쪽에 확 지금 포커스를 확 좀 집중을 하면서 이제 좀 라인업을 좀 운용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당장 뭐 이제 유로파 리그뿐만 아니라 리그 또한 지금 급하기 때문에 노팅엄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라인업 운영에 있어서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브라가에 비해서는 지금 노팅엄의 그런 선발 라인업의 그런 좀 변화가 그런 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라인업 변수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노팅엄이 어느 정도 좀 롯데들을 좀 더 섞으면서 이제 기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네. 그러면은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노팅엄이 그것도 원종에서 브라가를 좀 꺾기에는 저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브라가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브라가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타비고 대 릴 경기. 자, 일단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두 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좀 양팀 다 좀 미드진의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3연승 중으로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라요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릴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후반기 전패를 좀 거두는 중으로 굉장히 좀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작년 이제 11월과 이제 뭐 12월에 비해서는 이제 경기력 및 좀 공수 밸런스가 지금 많이 좀 안 좋아지면서 자연스레 지금 성적도 많이 저조해진 그좀 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좀 저점이 좀 사이클을 좀 보이면서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그런 좀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는 릴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이 경기도 경기를 한번 봤을 때 일단은 뭐 초반부터 셀타비고가 라인을 높게 형성하며 이제 템포를 끌어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고, 이제 침투나 좀 컷백 등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압박에 많이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압박에 좀 대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빌드업 구사가 잘 안 되면서 이제 턴오버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압박이 좀 좋은 셀타비고 상대로도 이제 릴의 그런 좀 단점들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확실히 좀 셀타비고한테 끌려다니는 구간이 많을 것으로 한번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경기 역시 확실히 좀 릴이 좀 셀타비고의 그좀 압박에 굉장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릴이 이제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잘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릴이 뭐 연패 중인 것도 연패 중이지만 현재까지 지금 후반기 경기들을 다 봤을 때 정경기다 경기 내용이 좀 안 좋았을 만큼 계속해서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릴이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서 반등할 거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좀. 자,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뭐 릴의 좀 부진과 좀 더불어 현재 좀 셀타비고의 좀 페이스 및 경기력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홈에서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그래도 셀타비고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셀타비고 승쪽 보는 경기. 네,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파우크 대 이제 메티스. 자, 이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베티스 햄무나 이제 무중에서 골라가는 경기. 네, 이렇게 보거나, 그럼 어느 만을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 이제 슈투트가르트. 네. 자, 현재 뭐 로마가 뭐 홈이라는 거를 제외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이제 슈투트에 비해서 이제 우세한 부분은 딱히 없다고 봐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뭐 1.7대 뭐 로마 사이드를 보기에는 뭐 그렇게 좀 메리트는 있다고 보지 않아서 저는 이거는 차라리 로마보다는 슈투트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슈투트가르트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이제 어느 반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5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슈투트 프렌승의 5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니스 대 이제 고어 헤드. 아, 네, 베티스 프렌으로 이제 벌써 이게 변경이 되었나요? 그러면은 네, 베티스가 프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네, 베티스 프렌으로 그러면은 좀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쵸. 아무래도 베티스 햄무알 무니까 결국에는 이제 베티스 승무 사이드를 본다는 전자하니까 네, 그런 점을 고렸을 때는 베티스 프렌 쪽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가서 이제 니스 대 고어헤드 경기. 자, 이 경기는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로파리그 뭐 전패준 상으로 이제 사실상 지금 이제 뭐 탈락이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뭐 최근 좀 페이스와 경기력 모두 많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뭐 니스의 좀 1.6대 그런 좀 승을 좀 가져가기에는 이제 메리트도 없고 좀 리스크 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이거는 고어헤드 프렌 쪽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더 나은 경기지 않을까 싶어서 고어헤드 프렌 쪽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고어헤드 프렌 쪽 보는 경기. 자,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유로파리그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